안녕하세요, 어준입니다. 뭘 또 이렇게 휴대폰으로 비춰보세요. 되게 이왕 선생님 비춰보라고요? 네.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왕 선생님이 춤을 추셔. 우와! 우와, 신기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증강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현실 위에 입혀진 가상 콘텐츠. 비추기만 해도 절로 정보를 얻고 절로 영상을 띄울 수 있다.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술. 핫 이슈에서 증강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오늘의 주제, 증강현실. 요즘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우와, 우주선이 날아가죠? 이것이 바로 증강현실. 와우, 우주선 어디 갔어? 증강현실이란 과연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요, 사람들이 보는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오그멘트 리얼리티, 오그멘트, 증가된, 리얼리티, 실제 상황, 증강현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저 허준 현실의 인물이 있고 뒤에 뭐 YTN 세트가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막 날아다니고, 예? 제가 막 아이언맨으로 뿅 해서 날아다니고, 이런 건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아예 실제가 없는 것. 예, 게임, 그래픽 영화 뭐 이런 겁니다. 이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990년 항공기 회사 보잉사의 톰 코델에 의해서라는데요.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복잡한 배선도를 증강현실로 자세히 제대로 쉽게 보자고 제안을 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이미 나온 기술이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오랜 기간 빛을 보지 못했다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세미코가 전망했습니다. 2016년까지 증강현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6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말이죠.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1조잖아요. 만억? 아유, 안 되겠다. 광고, 교육, 방송 등 거기에 각종 증강현실 제품까지 증강현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강현실 핫이슈 베스트 7. 먼저 7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착용해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강현실 피팅룸에서 가능합니다. 의류부터 안경, 가구, 보석이나 시계 등 다양한 상품을 착용해볼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아이 쇼핑이 아니라 가상 쇼핑이 유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증강현실 화제의 제품 6위. 파나소닉의 메이크업 증강현실 거울. 피사체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고요. 눈, 코, 입에 맞춰서 다양한 메이크업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기미와 주름을 식별,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하죠. 메이크업 망칠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 모터사이클 기술 혁명의 시작이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헬멧이 5위입니다. 바람막이 창에 주행 속도, 위치, GPS 내비게이션이 뜬다는 건데요. 빠른 라이딩을 하는 순간에도 안전하게 각종 정보를 확인, 심지어 후방 카메라까지 있어서 바이크 뒤의 상황까지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전화 응답은 물론 음악을 재생시키는 지능형 오디오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극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화 받으면서 오토바이 운전하면 안 돼요. 큰일 나. 티셔츠가 살아있다? 이 한 장의 티셔츠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딜 가나 주목받는 최고의 인기 남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요, 다른 인물로 확 바꿔줍니다. 가면을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두 팔을 벌리면 동물 가면이 포효를 하고 무서운 얼굴로 변신! 다음은 3위입니다. 증강현실 고글. 라이드온이라는 이 고글은요, 날씨와 바람의 세기와 방향, 심장 박동수, 해발 고도, 눈 깊이 등등 모든 정보가 고글 우측 하단에 기본적으로 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영상 촬영, 게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임 모드를 선택하면 눈앞에 레이저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와 스키를 타면서 게임도 하고 스키 탈만 날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증강현실이 된다? 정말요? 식스센스가 2위입니다. 목에 이 프로젝터를 걸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벽이건 바닥이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마치 아이언맨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손바닥으로 전화를 걸 수 있고 손으로 네모나게 찐 촬영 동작을 취하면 찰칵 사진을 찍힌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미국 MS사가 개발한 홀로렌즈. 홀로렌즈를 착용하면요. 영상, 3D, 음악 등의 미디어 콘텐츠가 증강이 되는데요. 오토바이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눈앞에 띄울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수정,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며 클라이언트와 회의 또한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TV 화면이 나타나고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도 있답니다. 와우. 정말 비추면 다 되네요. 현실과 가상 사이의 절묘한 조화. 증강현실에 대해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실입니까? 가상입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증강현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원리가 참 궁금해요.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현실 베이스, 현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물과 형상이 있고, 네. 신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리, 이런 현실들을 인식해서 거기에 현실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그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등등 다양한 디바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 쭉 누워있거든요? 네, 무슨 여러 가지 판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뭐 책, 네, 뭐 그림, 네. 색칠 공부, 뭐 네. 티셔츠. 네. 이게 전부 다 컨텐츠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그냥 사람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이고 네. 그냥 이미지고 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것들을 비추면 거기에 숨겨진 정보들을 배가시켜서 볼 네. 수가 있죠. 되게 이왕 선생님이 네. 계십니다. 네. 네네. 뭐 이게 지금 그 크게 확대를 해놓은 건데요. 제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네. 그리고 10,000원짜리, 그리고 50,000원짜리. 실제 이 돈으로 증강현실이 가능하다고요? 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00원을 비추시면, 세종대왕께서는 네, 돈벼락을 내리십니다. 그냥 보시기에 단순히 10,000원짜리이지만 이 이미지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네. 증강현실을 통해서 더욱더 재밌네요. 배가시킬 수 있죠. 그러면 저건 실제 가수의 앨범. 아, 예, 맞습니다. 그럼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거 제 앨범 표지를 비추면 앨범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증강현실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우와. 우와. 각각의 버튼들을 누르면 부과된 정보들을 앨범도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우와. 앨범 안에 담지 못한 다양한 노래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특히나 영어책 같은 경우는 네, 좀 맞습니다. 많이들 지겨워하죠. 네. 아이들이 졸린데 잠깐만 잠도 되나요? 영어책 봐도. 이 책을 보시면 안 졸리실 겁니다. 야. 와. 동영상을 집에서 DVD 플레이어로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와,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셔츠도 그러면 네, 증강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그냥 매장에 걸려있는 티셔츠 같아요. 이게 증강현실이 된다고요? 네. 라이트 사이즈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의 조연출입니다. 소신 보이즈. 그냥 이렇게 티를 입고 다니는 티셔츠예요. 일반 티야 그냥. 뭐 없어요. 칩이 달려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티예요. 네. 이게 증강현실이 된다고요?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티셔츠 안에서 가수가 와, 딱 본인 얘기죠?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와, 네,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상대방의 이렇게 셔츠들을 네. 찍고 다닐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아버님 이렇게 딱 찍었는데, 사실 전 혼자입니다. 네, 가능하죠. 네네네. 정말 의외로 증강현실이 많은 분야에 쓰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관광, 의료, 기타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다음에 각각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네.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광고, 마케팅, 홍보. 네. 너무 분야가 다양해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네네. 그 부분이 너무 다양해서 지금 뭐 어디에 어떻게 접목을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러네요.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버스를 딱 찍으면은 이 버스가 어디에 가는지. 네. 그죠? 네. 와, 많겠다. 그러면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증강현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그 현재는 좀 보편화가 돼서 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안에 컨텐츠를 넣고 싶으면 네. 일정의 금액을 지불을 네네.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증강현실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네. 나 이러이러한 메시지 증강현실 해주세요. 네. 라고 하면 그냥 그게 저한테 되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갔는데 탈탈 그지야 용돈 좀 올려줘. 많이 올려주실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면 막 뭐든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럼 증강현실로 스튜디오로 한번 찍어볼까? 역시나 못 읽네요. 이거는 이제 미리 입력된. 네, 맞습니다. 그 기반의 어떤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 네. 증강현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약속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자,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는 증강현실. 과연 어떤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길 위에 이건 뭔가요? 순간이동 게이트? 네. 런던 브리지의 퇴근자들을 깜짝 놀래킨 펩시의 타임터널 증강현실 캠페인인데요. 모바일 없이 증강현실 체험할 수 있도록 아주 큰 검정 스크린을 터널에 부착하고 가상의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한 대형 증강현실 캠페인입니다. 단순히 물건에서 증강현실이 튀어나오게 하는 캠페인을 넘어서서 예측할 수 없는 통근자들의 타겟층을 삼았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봤고요. 광고에 적용하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네, 증강현실 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르코라는 마술사는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마법을 보여줬는데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하드에 적힌 숫자나 그림이 나타나게. 네, 맞습니다. 환상과 과학, 눈속임이 합쳐져서 완전한 새로운 마술을 선사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자동차가 투명합니다. 이거 뭐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 투명망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발표한 이 투명 자동차는 말 그대로 투명 조정석을 이용한 증강현실 자동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이 투과할 수 없는 자동차 내부에 즉각적으로 외부의 환경을 그대로 투사하였고요. 역반사 프로젝션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안전모에도 증강현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증강현실 안전모에 360도 카메라하고 공앱용 측정기, 안전 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 과학적인 안전모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안경을 원하는 때에 맞게 탈부착할 수 있고 건설 노동자, 엔지니어, 기술, 공장 관리자, 방문자 등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설계돼서 현장 방문 및 답사에도 활용도가 좋습니다. 역시 의료 분야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뭐 예전에도 많은 시도들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증강현실이 이제 엘라바마의 한 의사하고 엘살바도르의 한 의사를 연결시켜 주었고요. 이 둘은 장거리의 거리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의사가 증강현실로 집도를 직접 했고 수술 부위를 어떻게 절개하고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언을 증강현실로 진행을 했었죠. 그럼 뭐 개도국이나 의료 후진국에게 의료 선진국 입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내고 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열리겠네요. 네, 곧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화제가 되는 게 역시 사생활 침해, 그리고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이런 상황. 앞으로 이제 증강현실이 발전을 할수록 증강현실 공해라는 것들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토대로, 법률을 토대로 해서 좀 안전하게 증강현실을 사용을 한다면 이런 공해보다는 오히려 더 순작용, 이로운 작용들을 많이 저희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증강현실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서 스마트폰 어플을 켜지 않는 이상 활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큰 노력은 바로 좋은 컨텐츠, 사용자들이 그 컨텐츠를 봤을 때 나에게 이롭고 그다음에 뭔가 이득이 베네핏이 있고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생활 속에서 더욱 깊게 들어갈 수 있겠고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좋은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증강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만약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든다면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여기서 아저씨가 막 나오고 있는 거지. 뒤에선 제 방 나오고 있고 막. 걸어다니는 광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광고회사에 파는 거예요. 우와! 그럼 돈 엄청 많이 벌겠네. 그럼 그 돈으로 난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24시간 방송.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이슈.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직은 없어.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불과 30초 만에 차가운 호빵에 김이 나게 만들고 3분 안에 밥을 짓기도 하는 편리한 기계. 가스레인지처럼 불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음식을 뜨겁게 만드는 전자레인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음식물의 속까지 푹 익힐 수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필수품, 전자레인지의 과학 속으로 지금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조리 시간을 줄여줄 뿐 아니라 식품의 모양과 색을 그대로 살리고 주변을 더럽히지 않는 생활의 혁명 전자레인지. 짧은 시간 안에 불이 없이도 요리를 데우는 전자레인지는 다양한 용도와 간편한 사용법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의 애용품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가열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간단한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인스턴트 식품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만들기 때문에 오븐이나 가스레인지보다 더 많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레인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1mm에서 1m까지 파장을 지니는 전자레인지의 전자파인 마이크로파는 바닥에 있는 회전판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음식물에 투과되는데요. 이러한 회전 운동에 의해 음식물 속의 물 분자가 가열돼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그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습기, 이렇게 물을 진동을 시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진동을 하면 그 음식의 전체적인 온도가 올라가서 음식이 그 데워지거나 아니면 이제 익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위험천만한 전자레인지. 넣으면 안 되는 용기를 넣을 경우 폭발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밀봉된 음식물부터 금속재, 은박지, 플라스틱, 유리까지 이런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무조건 금물. 이들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반사하거나 집중시켜 스파크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 연구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될 것을 넣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을 준비해 봤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날달걀을 넣고 데우면 어떻게 될까요? 비닐팩에 넣고 1분 정도 돌려봤는데요. 가열되면서 날달걀은 순간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 내부가 가열되면서 그 안의 수분이 수증기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우유팩을 그대로 비닐팩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1분도 안 돼서 부풀어 오르는 우유팩. 비닐 속의 내용물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살펴보니 우유가 밖으로 터져 마실 수 없게 됐네요. 전자레인지에 금물인 밀봉된 병음료를 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돌리자마자 1분도 안 돼요. 수증기를 뿜어내며 부글부글 터질 듯한 병음료.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음료수는 반드시 내열컵에 옮겨서 데워야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은 자꾸 팽창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단단한 것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못 견디고 깨지게 되죠. 그런데 실험물로 음식물이 아닌 형광등이 보였는데요. 형광등을 전자레인지 속에 넣으면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형광등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잘못하다 큰일 나니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가열하자마자 신기하게 불이 켜지기 시작한 형광등.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압의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온화가 돼가지고 가속을 하게 됩니다. 전자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가속된 아르곤 원자가 형광등 벽을 때리면은 그 형광 물질에서 빛이 나오게 되죠. 그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자레인지가 가동되지 않을 때의 수치와 전자레인지가 가동될 때의 수치를 비교해 차이를 분석해 봤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켜기 전에 어떠한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때에 측정되는 값은 대략 한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약 12V/m 또는 13V/m. 이 정도면 전자레인지 전자파 안전한 걸까요? 일단 안전하다고 보면 되고요. 안전 기준은 전기장 기준으로 61V/m. 이러한 안전 기준이 우리나라나 국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 도중에 잘못 사용한다든가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 문틈으로 좀 전자파 세기가 많이 새 나올 경우에는 그 안전 기준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방금 요리한 것처럼 뚝딱! 주방 일을 더욱 간편하게 해주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죠. 이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생활의 지혜를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전자레인지 200% 활용하는 간편한 팁, 지금 만나볼게요. 그 정보를 깜짝 공개한다는 주인공을 찾아 달려간 이곳은 경기도 파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레인지 활용의 신 박미진 주부. 평소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엄마이지만 아이 보랴 집안일 하랴 밥하랴 멀티가 되어도 일손이 모자란다는 박미진 씨. 그때 그녀의 일손을 덜어줄 무기는 바로 단시간에 요리부터 위생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전자레인지였는데요. 집안일 하랴, 청소하랴, 애들 보랴 그때 너무너무 바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자레인지였어요. 세균 번식이 가장 빨라 냄새가 잘 나는 주방의 행주. 매일 냄비에 삶아 쓰기도 번거로운데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행주 삶기 간편 팁이 있다는데요. 물에 젖은 행주에 주방 세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비빈 다음 일회용 비닐팩에 넣어 2분 정도 전자레인지로 돌려주면 행주 소독 끝! 만약 세제가 없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 물에 깨끗이 씻은 행주를 꼭 짜서 전자레인지에 30초만 가열해도 위생적인 행주로 변신한다고 하네요. 정말 간편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결 중에 가장 신경 쓰이는 속옷. 내열 용기에 속옷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5분 가열하면 속옷 소독을 해결할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칫솔 세균도 한 방에 해결. 칫솔을 1분 정도만 데우면 90% 이상 살균된 칫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주를 넣었을 때 행주에 있는 습기가 그 물이 되겠죠. 그 물이 진동을 하면서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 높은 열에 의해서 행주에 있는 세균이 이제 죽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겠습니다. 먹다 남은 식빵 이제는 버리지 말고 전자레인지로 활용하는 요리 팁이 있습니다.
식빵을 4cm 크기로 잘라 키친타올 위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가열하면 빵의 수분이 증발해서 바삭해지는데요. 바삭해진 식빵을 손으로 잘게 부수면 즉석에서 빵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간단 빵가루 만들기가 완성됐네요. 고구마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간편하게 삶을 수 있는데요. 물기가 있는 채로 일회용 비닐팩에 넣어 살짝 접은 상태로 100g당 약 2분간 가열하면 간편하게 고구마를 삶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집안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네, 우리 부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림이 된 전자레인지. 요리만 따뜻하게 데우는 도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양한 팁이 있었네요. 저도 집에 가서 꼭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그날까지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 톡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